지수가 100에서 110으로 올랐어. 그리고 다시 100으로 돌아왔지. 제자리야.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. 그런데 그때 이 베레버리지 ETF를 들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1.82%야. 지수는 제자리인데 내 계좌만 깎였어. 올랐다가 똑같이 내렸을 뿐인데 말이야. 2배라며. 근데 왜 2배가 아니야? 그럼 도대체 뭐가 2배인 거지? 안녕. 남들이 그냥 믿고 넘기는 숫자. 나는 직접 계산해보는 이코노미터야. 이걸 두고 대부분 이렇게 말해. 레버리지는 위험하다. 근데 그 답은 절반만 맞아. 레버리지는 위험한 상품이 아니라 아예 다른 상품이거든. 계산식 자체가 달라. 그래서 오늘 볼 건 딱 세 가지야. 첫째, 2배가 붙는 게 정확히 뭔지. 둘째, 왜 하필 떨어질 때 파는지. 셋째, 금융당국이 건드리려는 게 뭔지. 영상 끝에 오늘의 체크포인트 하나 줄게. 그거 하나만 챙겨가도 내일 뉴스에 안 속아. 자, 첫 번째, 2배는 어디에 붙을까? 정답은 하루야. 2배 레버리지는 하루치 수익률의 2배를 따라가. 누적 수익률의 2배가 아니야. 이게 무슨 말인지 숫자로 보자. 지수가 100에서 10% 오르면 110이야. 2배는 20%니까 120이 되고, 다음날 지수가 110에서 100으로 돌아오려면 몇 퍼센트가 빠져야 할까? 9.09%야. 그럼 이 배는 18.18%가 빠지지. 120에서 18.18%를 빼면 98.18이야. 지수는 100으로 돌아왔는데 이 배는 100을 못 넘고 98에서 끝났어. 하루하루는 정확히 이 배가 맞아. 그런데 그 하루들을 이어붙이면 이 배가 아니야. 곱셈이라서 그래.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야. 한 번 그런 거면 별거 아니잖아. 근데 이게 반복되면 얘기가 달라져. 5% 올랐다, 5% 내렸다를 10번 반복해 봤어. 지수는 마이너스 2.47%야. 근데 이 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9.56%지. 지수의 2배가 아니라 거의 4배로 녹았어. 이걸 변동성 손실이라고 불러. 시장이 방향 없이 흔들리기만 해도 계좌는 계속 깎인다는 뜻이야.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거야. 그럼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? 좋아. 그럼 반대로 걸어보자. 인버스. 2배는 지수가 내리면 버는 상품이야. 아까와 똑같이 지수가 100에서 110으로 갔다가 100으로 돌아왔어. 지수는 제자리지. 인버스 2배는 어떻게 됐을까? 94.55야. 마이너스 5.45%지. 방향을 반대로 걸었는데도 깎였어. 그것도 정방향보다 더 많이.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뜻이야. 그럼 이런 상품은 왜 있는 걸까? 여기서 오해가 하나 풀려. 레버리지는 애초에 하루짜리 도구로 설계됐어. 상품 설명서에 적힌 목표 자체가 일간 수익률의 2배 거든 장기 수익률의 2배를 주겠다고 쓴 적이 없어. 그러니까 상품이 고장 난 게 아니야. 설계된 대로 정확히 굴러가고 있는 거야. 어긋나는 건 상품이 아니라 쓰는 기간이지. 하루짜리로 만든 걸 6달 들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아까 본 그 산수가 계속 돌아가는 거야. 자, 두 번째 질문이야. 레버리지 ETF는 왜 하필 떨어질 때 팔까? 이것도 계산으로 보면 바로 보여. 자산이 100이라고 하자. 이 배를 맞추려면 시장에 200만큼 노출돼 있어야 해. 그런데 지수가 5% 빠졌어. 200에 5%니까 10을 잃었지. 자산은 90이 됐어. 이제 이 배를 맞추려면 노출은 180이어야 해. 그런데 지금 노출은 190이야. 그래서 10만큼 팔아야 해. 떨어졌는데 더 판다는 거지. 반대로 5% 오르면 자산은 110이 되고 노출은 220이 필요해. 그래서 10만큼 더 사야 하지. 올랐는데 더 산다는 거야. 이건 판단이 아니야. 계산이 시키는 거야. 사람이 무서워서 파는 게 아니라 공식이 팔라고 하는 거지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. 이 계산은 종가를 기준으로 해. 그래서 이 매매가 장막판에 몰려. 많이 떨어진 날일수록 팔아야 할 양이 커지고 그게 마감 직전에 쏟아지는 거야. 골드만삭스도 같은 얘기를 했어. 레버리지 ETF의 기계적 매도가 낙폭을 키웠다는 분석이야. 이건 우리가 잰 게 아니라 보도된 분석이라는 것도 밝혀둘게. 그럼 우리 시장은 어땠을까? 어제 코스피는 장중 고점과 저점 차이가 531포인트였어. 비율로 치면 7%가 넘어. 이렇게 크게 흔들린 날이 바로 리밸런싱 물량이 커지는 날이야. 변동성이 클수록 맞춰야 할 양도 커지거든. 이 수치는 우리가 한국거래소 자료로 직접 대조한 거야. 자, 세 번째야. 금융당국이 뭘 건드리려는 걸까? 지금 논의되는 건 기본 예탁금 상향이야. 쉽게 말하면 진입 문턱을 높이겠다는 거지. 여기서 짚고 갈 게 있어. 이건 논의 단계고 확정된 게 아니야.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곳이 있으면 그건 앞서간 거야. 자, 진짜는 지금부터야. 첫째, 이 배는 하루에만 붙어. 길게 들고 있으면 이 배가 아니라 다른 숫자가 나와. 둘째, 레버리지는 방향을 따라가.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아. 그래서 폭을 키워. 셋째, 그 매매는 장박판에 몰려. 급락한 날 마감 30분이 유독 사나운 이유야. 나는 레버리지를 사라거나 팔라고 말하지 않아. 다만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 물건인지는 알고 있어야지. 자, 오늘의 체크포인트. 오늘 밤 미국 생산자 물가가 나와.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져. 변동성이 커지면 리밸런싱 물량도 커지지. 그럼 내일 우리 장막판이 다시 사나워질 수 있어. 오늘은 여기까지. 체크포인트는 오늘 밤 미국 생산자 물가 하나야. 내일 그 숫자 나오면 여기서 바로 이어서 볼게. 자, 그럼 너는 어느 쪽이야? 생산자 물가 예상보다 위일까 아래일까? 댓글에 위 아니면 아래. 딱 두 글자만 남겨줘. 내일 누가 맞았는지 같이 확인하자. 오늘 숫자 하나라도 건졌으면 좋아요. 눌러줘. 내일 이어서 볼 거면 구독이랑 알림까지 부탁해. 우리 다 같이 속지는 말자. 내일 또 보자. 안녕.